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2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는 12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라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자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얘기인데 6월달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전달의 0.1% 그리고 4.0% 상승과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수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플라 둔의 기대감이 이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가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7월 회의에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 현재 92.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거의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뭐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9월 다음 회의.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11월 FOMC인데 여기에선 지금까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53.6%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 동결의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반대로 남은 수치가 금리 인상의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동결에 대한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 좋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7월 달은 거의 금리 인상이 확정시 되고 있다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페드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죠. 이번에는 뉴욕 연은 총재가 마찬가지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내 경제 전망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며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월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뭐다? 11월 이 이후를 주목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83달러로 플러스 2.5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 이외에 다른 뉴스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놓고 보게 된다면은 역시나 AI에 대한 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의 이제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웰스 파고가 AI 수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감원까지 하면서 회사의 효율화까지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더 이쁘게 포장이 될 것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AI 쪽이나 요즘에 떠오르는 섹터에 연결되지 못한 종목들은 어떻다? 글쎄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막 떠오르는 테마들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당연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반도체. 왜냐하면 AI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보다 3배는 더 반도체 사용량을 잡아먹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만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텐데, 한국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만큼 한국의 이 장비 회사들 역시도 이제 몸집이 많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 그리고 새로운 공장 세팅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예, 스마트 팩토리. 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것도 그렇고 공장 투자 증가하면은 이들의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은 요즘에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좋은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 좀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중국에서 이제 막 돈 푼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부분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만큼 이 공급망에 대한 이 부분 어떻게든 우리가 주도해갖고 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랑 겹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과 겹치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 우리나라에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보조금 받으면서 시장 깽판치기. 그러니까 치킨 게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이전부터 중국과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첫 번째 타자가 뭔가 하면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석유화학 안에서도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섹터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랑 겹치는 기업 위주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석유화학의 수요도 좀 많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쪽을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석유화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경쟁을 하는 섹터는 다 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이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렇게 공급 과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항공유나 이러한 이 제품들의 가격은 빠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수혜를 받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 이 양극단이 좀 많이 나뉘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게 돈을 벌까 잃을까 보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까딱 잘못해서 잘못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이 중국 만나는 거고요. 운이 좋았어 하면은 이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경쟁 심한 쪽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수도권 분양 14개월 만에 뭐 긍정 전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월가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금리 또 오르는데, 모기지 금리 3%대 평생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연준은 이 돈 많이 풀린 걸 어떻게든 억제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0%대 금리를 유지했을 때 주택가격 막 올라갔던 거 생각하는 거, 그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분양 좀 잘 될 수는 있어도 그냥 데드캣 바운스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인테리어나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살아나는 이러한 거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구란 가전까지도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 것들도 할부로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뭐라고 했죠? 예, 또 오릅니다. 7월에. 그러면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한국의 이제 시중은행들 금리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미국 쪽 따라가잖아요. 예, 무조건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한번 많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다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예, 그거 클릭하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어떤 거 영상 찍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위치에선 그냥 21선 이탈 없으면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아래로 빠진다면 추가적인 조정을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까지는 21선 위에서 횡보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쉬어가는 부분은 필요할지 모르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지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 라인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영국에서 지금 이 해상풍력 비즈니스 관련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해상풍력 한국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3국에 공동 진출도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국이라는 지역의 해상풍력 경쟁력은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기술력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할 뭐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만약에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얻어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이 순간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영국에서 먼저 러브콜을 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될 거예요. 기술력을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두산이랑 무슨 상관이냐?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는 누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건 결국엔 1등 사업자죠, 뭐. 1등이 괜히 1등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원전 관련된 내용들, SMR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 시장이 평가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원전 족쇄 푼다라고 하면서 SMR 도입 급물살 얘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한수원에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까지 도전장을 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오면은 다 우리 거예요. 자, 그러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 거기다가 풍력까지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전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수소 역시도 여기에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발수주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전이랑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트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 대부분 좀 밝다,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음봉, 여기서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걸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는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엄청 해줬죠. 그런데 오늘 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순위로 보시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빠른 시간 내에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도 그만큼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덤이고 일단 외국인 집중해서 한 번씩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21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래쪽에서도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 이런 걸 많이 드렸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단 찍고 이 중앙선 이탈하면은 하단까지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갔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또 한번 갔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저 상단을 찍은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1선을 이탈을 한다면 뭐 여기서 바로 급락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까딱하다가는 241선 부근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큰 흐름상으로는 여기 이탈 없다면 이것도 매도할 필요는 굳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21선 여기를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큰 흐름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방향성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21선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21선 이탈 없다면 매도할 필요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려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현재 위치에서 횡보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던 수급, 여기에서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횡보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수급 많이 쌓이면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적인 위치는 역시나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계속 눌리는 요 자리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가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걸 감안을 하시면서 시간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 개미들 물량 소화한 거 한 번에서 많아봤자 두 번? 이거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물론 소화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쌓여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거래량도 거래량이고 위쪽에 개미들 물량 쌓여 있는 거 털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를 돌파하기 위해선 확실하게 좀 힘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는 위치가 필요하다.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도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4,000원까지 또 수월하게 올라가는 그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그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는 지금 풍력 관련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원전 관련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성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핵심 근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의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핵심 지지 라인은 21선.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241선까지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상 나는 그래도 한 몇 달 가져갈 생각이야 하면은 여기 이탈 없으면 굳이 보다 매도할 이유 자체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괜찮으면 21선 위에서 횡보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만 원부터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안 따라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거 요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수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량을 소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22,000원 돌파하면 24,000원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오늘 조금 복잡하게 얘기한 게 없지 않아 있어갖고, 이게 잘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핵심은 딱딱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없지만 내일은 또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내일 이제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